편입시험이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지원학과를 고민하실 텐데요. 아무리 지원 횟수가 무제한이라지만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원서를 아무렇게나 쓸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 지원 전략에 맞는 대학 학과를 찾아둬야 모집 요강 나오면 빠르게 지원하고 편입시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세울 땐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게 경쟁률이에요. 최소 3개년치는 보고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편입 공부하기에도 바쁜 여러분을 위해 인서울 편입 경쟁률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일반 편입, 인문계, 자연계의 경쟁률 높은 학과, 낮은 학과 탑5와 2025 편입 지원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한 꿀학과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 인서울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서강대, 인문계는 사학 전공이 104.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가장 높았던 유럽문화 전공은 2위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죠. 경제, 경영을 비롯해 어문, 문화 전공은 경쟁률이 낮았는데요. 대체로 선발 인원이 늘어나며 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연계는 7개 학과만 선발하고 경쟁률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컴퓨터공학이 최고 경쟁률을 보였어요. 기계공학, 물리학은 선발 인원이 늘어나며 경쟁률이 낮아졌어요. 화공생명공학 전공은 전년보다 5명이 빠져 경쟁률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성균관대, 인문계는 철학과가 60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기학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뒤를 이었는데 인원이 줄면서 경쟁률이 크게 올랐어요. 선발 인원이 많은 학과들이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22명을 선발하는 경영학과가 가장 낮았어요. 자연계는 작년에 처음 선발한 약학과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경쟁률 높은 단골학과, 건축, 건설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쟁률 낮은 학과는 수학과, 기계공학부 순이었습니다. 둘 다 선발 인원도 늘었었죠. 한양대, 한양대도 철학과가 125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엔 209대 1이었으니 절반으로 떨어진 건데도 어마어마하죠. 관광학부, 사학과도 모두 100대 1이 넘었습니다. 가장 낮은 학과는 파이낸스 경영학과였습니다. 이 학과들이 작년엔 다 100대 1이 넘었는데 전반적으로 완화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연계는 실내건축 디자인학과가 80대 1로 가장 높았고 성균관대와 달리 수학과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낮은 학과는 모두 20대 1 이하였는데 미래자동차공학과가 14.27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중앙대, 전반적으로 선발 인원이 많은 학교죠. 인문계는 역시 철학과가 2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비메이저 학과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어요. 영어 영문학과가 12.79대 1로 가장 낮았고 공공인자학부, 경제학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는 역시 약학과가 제일 높았습니다. 105.86대 1이었어요.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는 선발 인원이 늘었는데 경쟁률이 더 올랐습니다. 낮은 학과는 식품공학, 생명자원공학 학과들이 차지했습니다. 2대 1도 안 되는 경쟁률로 눈치 싸움에 성공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경희대, 인문계는 사학과가 84.5대 1로 가장 높았고 어문 계열이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낮은 학과는 응용영어 통번역 학과였고 경제학과 선발 인원이 늘어나며 경쟁률이 전년 대비 대폭 낮아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연계는 역시 약학과가 152.5대 1로 가장 높았고 전자, 컴공, 기계 등 메이저 학과가 경쟁률이 높았어요. 반대로 약과학과가 11대 1로 가장 낮았는데요. 전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한국외대, 외대는 인문계 경쟁률이 많이 올랐었어요. 중국언어 문화학부가 60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순위권 학과 모두 서울캠이었습니다. 글로벌캠 학과들이 경쟁률이 낮았는데 모두 5대 1 이하였습니다. 자연계는 컴퓨터공학이 9.71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메이저 학과가 경쟁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어요.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건 수학과로 3.43대 1이었습니다. 선발 인원이 늘어난 환경학과, 화학과가 그 뒤를 이었어요. 서울시립대, 시립대 역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선발 인원이 줄어 경쟁률이 높다 낮다 할 것 없이 다 올랐거든요. 인문계는 국제관계학과가 115대 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은 학교들도 90대 1, 80대 1을 넘었습니다. 영어영문학과가 62.5대 1로 가장 낮았는데 순위에 있는 학과들 모두 높은 편이죠. 자연계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가 97.5대 1로 가장 높았고 인공지능, 공간정보공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학 전공은 17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고 조경, 환경원예학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인문계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가 69대 1로 가장 높았고 영어 영문, 경영학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순위는 교육학과들이 차지했어요. 국어교육과 유아교육과가 25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연계는 약학과가 79.2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 선발 인원이 줄어든 학과들이 경쟁률이 높았어요. 가장 낮은 학과는 물리학과로 9대 1이었습니다. 수학교육과와 수학과가 모두 경쟁률이 낮았네요. 건국대,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이죠. 인문계는 철학과가 89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비메이저 학과가 여기선 모두 경쟁률이 높았어요. 선발 인원이 많은 학과들이 경쟁률이 낮았는데 영어영문학과가 39.57대 1로 가장 낮았고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순이었습니다. 자연계는 컴퓨터공학부가 43.58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순위는 인기학과인 전기전자공학부인데 1위와 차이가 꽤 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식량자원과학과로 13대 1이었습니다.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난 사회환경공학부와 화학과도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동국대, 인문계는 사학과가 45.75대 1로 가장 높았는데 순위권 학과들 경쟁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가장 낮은 학과는 영어문학으로 27.75대 1이었습니다. 경영학과는 꾸준히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선발 인원도 늘어나면서 더 완화된 모습입니다. 자연계는 일반 편입으로 선발하지 않던 학과들이 대거 순위에 들어왔는데 멀티미디어 공학과가 26.33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의생명공학과,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가 그 뒤를 이었어요. 낮은 학과는 화공생물공학과로 18대 1이었습니다. 생명과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순으로 나타났네요. 홍익대, 극악의 경쟁률을 보이는 대학이죠. 여기선 서울캠만 다룰게요. 인문계는 도거동문학과가 215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불어불문은 205대 1, 국어국문은 200대 1로 비등합니다. 가장 낮은 학과는 경영학 전공으로 116.83대 1이었습니다. 낮다고 하긴 어렵고 사실상 그 안에서 얼마나 몰리냐의 차이입니다. 자연계는 인문계보다는 낮지만 자연계 중에서는 역시 꽤나 높습니다. 화학공학 전공이 63.75대 1로 가장 높았고 건설환경공학, 신소재공학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가 53.25대 1로 가장 낮았는데 웬만한 대학 경쟁률보다 높았어요. 국민대, 인문계는 미디어 전공이 7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역사학과,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순으로 나타났어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전공이 34.33대 1로 가장 낮았고 경영정보, 회계학 순이었습니다. 자연계는 전년도와 상당히 유사한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건설 시스템공학이 48대 1로 가장 높았고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나노전자물리학과 순이었습니다. 건축설계 전공은 17.5대 1로 가장 낮았고 지능전자공학, 전자시스템공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숭실대, 인문계는 거의 한 명씩 선발해 경쟁률이 모두 100대 1이 넘어 순위가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사학과가 132대 1로 가장 높았고 금융학부가 96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연계는 의생명 시스템학부가 112대 1로 가장 높았고 건축공학, 화학공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과가 48대 1로 가장 낮았고 글로벌 미디어, 전기공학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대, 인문계는 법학부가 51.6대 1로 가장 높았고 행정학과, 국어국문학과 순이었습니다.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가 32대 1로 가장 낮았고 경제학과, 국제학부, 경영학부 순이었습니다. 자연계는 건축학과가 27.75대 1로 경쟁률이 급증했습니다. 뒤를 이어 전자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이었어요. 가장 낮은 학과는 건설환경공학과로 17.43대 1이었습니다. 단국대, 인문계는 커뮤니케이션학부가 43대 1로 가장 높았고 사학과와 야간학과인 산업경영학과 순이었습니다. 경영학부가 19.29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고 국제학부, 정치외교학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는 파이버 융합소재공학 전공이 22.67대 1로 가장 높았고 모바일 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순이었습니다. 선발 인원이 늘어난 학과들이 낮은 순위에 많았습니다.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가 각각 7대 1, 9.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편입영어가 폐지돼 경쟁률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원 흐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서는 보통 10개에서 13개 정도 씁니다. 여기서 최소 3개는 상향, 3개는 소신, 3개는 하향으로 잡아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상향은 내 점수보다 높은 대학, 소신은 내가 꼭 쓰고 싶은 대학, 하향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니 경쟁률과 배치 점수를 고려해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모집 요강 나오고 나서 생각한다? 전략 없이 1점 맞춰 지원하고 피봅니다. 미리미리 하세요. 또 나에게 맞는 대학을 찾아야 합니다. 서성한 중경예시 같은 서열로 지원하는 분들 많은데 편입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수능처럼 같은 시험으로 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입에선 서열 파괴가 많이 일어납니다. 서열에서 낮은 대학 다 떨어지고 제일 높은 대학 붙는 경우도 흔해요. 나에게 맞는 대학을 찾고 하반기엔 그 대학 시험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대학이 서류를 반영한다면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전공 적합성은 하루아침에 몇 마디 말로 커버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관련 활동을 하면서 서류 내용을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인서울대학 편입 경쟁률과 2025 편입 지원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알아서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수능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인서울 편입 경쟁률 정리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영상 댓글 달고 카톡 문의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